1246번. 1246번.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하는 68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얼마입니까? 일단 확률에서 x는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의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고 가조건에서 이제 6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6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5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같다. 그럼 얘는 뭐에 대한 형태일까요? 1264. 46번. 64번.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 64번.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고 다음을 만족한다. F12 F20보다 크다. 나 4가 F4보다는 F22가 더 크다. N은 그러니까 평균이 자연수일 때 17부터 18까지 평균값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얘들의 힌트가 뭐냐면 이런 거죠. 정규분포 그래프 이렇게 대칭되게 그렸을 때 가운데가 m인데 11대가 21대보다 큽니다는 얘기는 10이 20보다 평균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이 이쯤에 있으면 요만큼 차이면 20은 얘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20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평균이 10쪽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n 값은 15보다는 작아야겠죠. 둘의 중점은 15니까. 그래서 첫 번째 힌트가 m이 15보다 작다는 힌트일 거야. 두 번째 거 찾으면 4일 때보다 22일 때가 더 크다는 얘기는 그럼 4가 평균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22 이렇게.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 얘네 둘의 중점이 얼마야? 13이죠. 그러니까 13을 기준으로 봤을 때 m은 13보다는 큰 쪽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힌트는 m이 평균이 13보다는 큽니다. 이런 뜻이 됐어. 그럼 이제 평균 값이 나왔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평균에는 14가 되겠죠. 이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에 따르는데 평균이 14, 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 문제에서는 17부터 18까지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표준화 시켰다고 생각하는, 안 시켰다고 생각하는 뭐 똑같죠. 표준 안 시키면 얘가 14일 때 17까지는 3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표준 편차가 5잖아. 그럼 여기서 3만큼 가면 표준 편차의 몇 배 가는 거야? 3은 5의 몇 배야? 5에다 몇 곱하면 3이에요? 5분의 3, 그러니까 5분의 3배예요. 그러니까 얘가 표준화 시켰을 때로 따지면 여기가 5분의 3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평균이 0일 걸로 볼 거니까. 이렇게 보면 0.6이겠죠? 그 18은 4만큼 떨어졌으니까 5분의 4죠? 5분의 4인 규정은 요 사이의 확률이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0.6부터 0.8 사이죠. 0.6까지는 여기가 0.226이에요. 0.8까지가 0.288이었대요. 그럼 그 둘의 차이겠죠.
둘이 빼주시면 0.062 이렇게 나오겠네. 3번이 답이다. 또? 한 300가. 국제 배드민턴 대회에 사용할 수 있는 셔틀콕의 무게는 4.74g부터 5.5g까지입니다. ABC 세 회사에서 생산하는데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고 다음 표와 같다. 그때 이미 하나씩을 뽑았을 때 5.5 이상인 확률이 각각 A가 더 크고 B, 그 다음 P, 그 다음 C를 만족하려면 M과 시그마의 각각의 최소값을 구해요. 와우. 세 개 비교해요. A, B, C 회사 세 개 있고 평균과 표준 편차 4.9에 시그마 5.5 0.6 MA1 하나씩 뽑았을 때 5.5가 넘어갈 확률을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A, B, C 순서로 확률이 컸다. 그러면 그러니까 A 회사의 정규 분포 곡선이 있을 거고 B 회사의 정규 분포 곡선이 있을 거고 C 회사에는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얘는 평균이 4.9다. 얘는 평균이 5.2다. 얘는 평균이 M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얘는 B 회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둘 다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얘가 5점인데 우리는 5.5를 기준으로 둘 거잖아요. 5.5까지 가려면 표준 편차 몇 배 떨어져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표준 편차의 몇 배예요? 0.3이니까. 몇 배 하면 0.3이냐? 2분의 1. 여기가 표준 편차의 2분의 1배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런 표시가 돼요. B 거 표준 편차의 2분의 1배. 그러면 요 넓이 이상의 확률 여기 부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A는 5.5일 때 이상의 확률이 얘가 얘보다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5.5일 때를 끊었을 때 이만큼이 확률이 더 커졌다는 얘기는 요 간격이 얘보다는 작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러면 작거나 같은데 최소값 물어보니까 어차피 경계 얘기하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2분의 1배니까 얘도 딱 2분의 1배만큼 떨어져 있는 거면 최소값 이렇게 될 거라고. 얘네들의 간격이 0.6이죠? 그게 요 시그마의 2분의 1이다. 그럼 시그마는 얼마 되는 거예요? 1.2면 되는 거죠. 그다음 이 C는 1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5.5를 잡았는데 요 확률이 제일 작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2분의 1 시그마보다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인데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인데 결국은 경계를 물어보는 거죠. 최소값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1배 표준 편차 2분의 1배였으면 딱 좋겠습니다. 그럼 표준 편차의 2분의 1을 하면 얘가 0.5니까 평균값은 얼마예요? 여기서 0.5 같으면 5.5다. 500. 그래서 얘는 1.2. 최소값의 합은 6.2. 최소값의 합은 6.2. 됐네. 그러면 새로운 문제를 하는데 274점.
우리가 지금 확률분포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이 두 개인데 이산확률분포 중에서 이제 이항분포가 있었고 연속확률분포 중에 정규분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항분포, 이산 중에서 이항분포에서 걔는 이제 몇 번 시행할 거냐를 보는 거죠. 이항분포가 뭐냐면 독립시행인 것 몇 회 시행할 거냐. 한 번 할 때 일어날 확률이 P인 놈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인데 이 시행할 수 있죠. 이를 충분히 늘리면 정규 분포와 근사한 값을 갖게 돼요. 근데 그 충분히가 문제에 나오는 애들은 다 충분히 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충분히니까 정확하게 딱 떨어져서 얼마라고 하는 건 없어요. 책마다 소개하는 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보통 한 30 n 값이 시행 횟수가 30회 이상이면 정규분포에 근사하게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이 각각의 확률 얘는 하나하나마다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확률 값을 얘는 이산 확률 변수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점으로 찍힌다고 했잖아요. 얘 점이 이런 모양으로 찍힐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하나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니까 원래 요거 확률을 더하는 거죠. 그럼 이 점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네가 밀집돼서 붙어있을 거니까 틈이 거의 없는 걸로 이 선들의 합 이렇게 그러니까 넓이로 볼 수 있는 거죠. 정규분포랑 굉장히 비슷한 값을 가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항분포의 단점은 n이 커지면 계산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면 그 확률 계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항분포에서의 확률 x가 x의 확률을 구하면 n번 중에 x번 일어날 거고 p가 x번 1-p가 n-x번 요거 계산해야 되는데 n이 커지면 당연히 확률을 조립제곱해야 되는데 그 값이 커지니까 계산이 숫자가 굉장히 작아지고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계산 대신에 n의 값이 커지면 이 계산 대신에 이걸로 계산하기 힘드니까 정규분포를 바꿔서 이거의 근사값을 그냥 구해보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걸 보면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는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정규분포 이제 근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등호에 점점 근사값 표현하는 것처럼 정규분포로 갈 거고요. 정규분포에서 이 자리에 뭐 쓰기로 했어요? 정규분포는 이 자리에 뭐 쓰기로 했어요? 정규분포면 이 자리에 어떤 애들을 쓰기로 했어요? 이 자리에 평균 쓰기로 했고요. 이 자리에 표준편차 쓰고 분산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얘는 평균하고 분산 계산하는 게 이항분포는 평균 분산 계산하는 게 쉬웠잖아요. 평균 어떻게 됐어요? 이항분포의 평균 np를 곱하는 거죠. 분산은 여기다 1-p까지 곱하는 거겠죠? 근데 정규분포에서는 표준편차를 중요하게 계산할 때 표준편차를 갖다 쓸 거기 때문에 분산만 계산하시는 게 아니고 표준편차까지 구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다 루트 씌워서 표준편차 찾아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사시켜서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문제에서 이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1320번 같은 경우는 그냥 말로 써놨네. 시행 횟수가 64번이니까 충분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근사하게 될 건데 문제에서 정확하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면 얘는 정규분포의 a, p 이렇게 써놨는데 a 자리가 평균 자리고
B자리가 분산자리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해서 써놓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평균에서 x가 64회 할 거고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평균이 얼마예요? 32. 분산 16이죠. 분산이 16이죠. 그래서 얘가 분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32이고 16이니까 4의 제곱과 표준 편차가 4인 거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는 32, B는 일단 16인 거 알았어요. 그래 놓고 얘는 뭐 하는 거냐면 그러면 얘 32부터 그러니까 평균부터 40까지 확률 변수 x가 32부터 40까지 일어날 확률 값을 계산하면 이게 똑같다. 누구랑 똑같냐? 0부터 이 z는 표준화 시켰을 때는 0부터 얼마까지랑 똑같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C. 이걸 표준화 시키는 거죠. 표준화 시키는 건 결국 어떤 의미라고 했냐면 평균을 0 만드는 거고 표준 편차는 1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0이라는 얘기는 평균이랑 대응하는 거. 얘가 32가 지금 평균이잖아. 얘랑 대응하는 거예요. 그럼 40에 대응하는 요 값이 얼마예요를 물어보는 건 40은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몇 배 떨어져 있는데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표준 편차 몇 배 떨어져 있어? 2배? 그럼 얘는 표준 편차가 1이라고. 그럼 2배 떨어져 있으면 얼마야? 그냥 2죠. 그래서 몇 배냐? 그럼 2다. 2배다. 2다. 그래서 ABC를 찾는 거니까 이건 ABC 그냥 다 찾았죠. 이걸로 뭐 계산하는 게 아니고 ABC를 찾아서 더하는 거니까. 되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구하라고 했을 때 이항분포는 이상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 시그마 얘는 32부터 40까지 요거 갖다 쓰는 거죠. 64회 중에 n 곱하기 2분의 1은 n제곱 2분의 1은 64-n제곱으로 요 확률 계산하고 싶으시면 이거 32부터 40까지 얘네들 다 더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컴퓨터로 계산해달라고 하면 모를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분사시켜서 정규분포의 힘을 빌려서 계산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 1322번 이제 왜 이렇게 많아? 더 해야겠는데? 1327번도 하면 되겠다.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이항분포인지 알려주는 것과 식을 보고 찾아라.
네, 2번하고 5번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31번 문제는요. 그러니까 얘가 이항분 펀지를 말로 설명하지 않고 알아서 이항분 펀지 판단하고 정분포를 바꿔서 계산해라. 지금 문제에서는 한 개의 주사위를 180번 던지는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똑같은 걸 반복해서 180번 하겠다가 이미 이항분포라고 독립심 180번이니까 그러면 나는 1의 눈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싶다. 한 번 했을 때 일어날 확률이 얼마다? 1이 나오면 6분의 1. 그래서 두 자리가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180번 중에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25번 이상 35번 이하의 확률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는 사람의 영향이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확률 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로 가겠구나.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얼마고? 30이고 여기에 6분의 1 한 번 더 곱하니까 25. 5의 제곱으로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겠다. 그럼 얘가 25 이상 35 이하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럼 이 25라는 부분과 35라는 부분이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 하나씩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표를 통해서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하나만큼 떨어져 있는 부분의 확률을 알아낼 수 있어. 표에서 0부터 표준 편차 하나만큼 떨어지는 부분의 확률이 얼마예요? 0.3413이죠? 이쪽도 0.3413, 이쪽도 0.3413일 거니까 2배. 0.6816 되겠네. 정답 2번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32번하고 36번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보나 문제.
4번 1344번 똑같아요. 이항분법을 따르면 720번 반복할 거고 한 번 할 때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이래. 얘가 K번 이하로 일어날 확률이 0.0228이냐 그러면 이 K 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 이걸 정규분포로 바꿔서 할 거니까 정규분포로 바꾸면 720에 6분의 1이니까 120회 평균이고요. 여기다 6분의 5를 곱하죠. 그럼 6분의 5를 곱하면 100이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정규분포 중에 평균이 120이고 그래서 10씩 표준편차 하나씩 왔다 갔다 할 때 0.0228이야. 그러니까 K 이하가 여기가 K겠죠. K 이하의 이 부분의 확률이 0.0228이다. 근데 우리는 이쪽 부분의 확률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평균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니까 얘를 0.5에서 빼는 거죠. 0.477 여기가 0.477이다. 그럼 이 0.4772의 확률에 해당하는 표준화지표 값이 2자. 그 얘기는 표준편차 2번 차이 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표준편차 2번이라는 얘기는 20만큼 차이 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K의 값은 얼마나? 100이다. 45번? 정답은? 표준화지표 값이 얼마나 나는데요? 몇 칸 떨어져 있는지 구하는 거예요? 2칸. 이쪽으로 2칸. 표준편차 2칸. 표준편차가 얼마인데? 4번이에요? 네. 다음 1351번 보면 이게 열차의 탑승권을 예매한 사람이 실제로 예매를 해서 표는 샀는데 뭐 취소한다거나 타지 않을 확률이 20%래요. 그래서 좌석수가 87석이래요. 근데 예약을 100명한테 받는 거야. 왜? 어차피 100명 중에 20%는 취소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취소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좌석이 부족하지 않을 확률을 구해내요. 그러니까 적어도 13명은 취소를 할 확률, 취소할 확률이 13명 이상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예매한 사람 100명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물어볼 때마다 안 갈 거예요? 라고 대답할 확률이 20%. 그러니까 100번 반복할 거고요. 한 번 안 갈 거예요? 라고 대답할 확률이 20%. 5분의 1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로 바뀔 거고 평균이 20명은 안 올 거라고 대답할 건데
그럼 너 이제 5분의 4를 곱해서 16, 4의 제곱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규분포를 생각했을 때 평균은 20인데 13명 이상이 취소할 확률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좌석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 13명 것까지 갈 때 표준 편차 몇 배를 가는지를 생각해야겠죠? 표준 편차가 지금 4니까 7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분의 7이죠? 4분의 7이면 1.75네. 표에 1.75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1.75를 알려줬네. 0.459보다 우리 여기가 0.5니까 더하면 0.9599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이런 식으로 받아요. 실제로 탈 수 있는 사람도 예약을 많이 받아요. 취소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취소하는 사람이 없으면 갑자기 막 연락을 다음 비행기 타시면 1등석으로 바꿔드릴게요. 우리는 뭐야 왜 난이도가 왜 갑자기 올라왔어? 1352만 이렇게 방법은 똑같으니까. 정답은? 1번이죠. 다음 1354번 건데 얘 조금 문제가 꼬여있어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통조림은 평균이 31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라요. 그럼 그렇게 생산되는 통조림 중에 5,000개를 확인할 거예요. 불량품 확인하려고. 5,000개의 무게를 쟀을 때 불량품이 나올 불량품 개수의 평균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5,000개가 다 불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거니까 이항분포예요. 이항분포의 평균이니까 5,000번 중에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알면 이거 둘이 곱하면 평균이 그냥 나오죠. 근데 이 확률을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이 확률을 뭘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냐면 이거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통조림은 평균이 310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무게가 300g 이하 요 부분이면 불량품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불량품이 하나를 딱 확인했는데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요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요 확률은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가 오니까 표준 편차 몇 칸? 2칸 떨어진 지점이에요. 그럼 표준 편차 2칸을 얼마로 계산하라고 했냐면 0.4772로 계산하래요. 여기가 0.4772라는 얘기는 이 부분은 0.0228로 계산하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0.028이에요. 여기 P 값이 0.028이 되는 거죠.
우리 확률 계산할 때 n 곱하기 p니까 여기다 5,000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곱하면 만이죠?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114 이렇게 되죠. 5,000 곱하는 거. 그래서 평균적으로 5,000개 검사하면 114개가 불량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지. 기대가. 56번 해볼까요? 56번. 정답은? 잘 안 나와요? 그 97.88부터 102.75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예요? 그 97.88은 표준 편차의 2.12배죠? 2.12배면 0.4830이네. 102.75면 2.75죠? 0.4970이네.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98? 0.98? 그러니까 정품으로 판명난 확률이 0.98이네. 그죠? 그럼 얘는 한번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만병으로 확률이 0.98인 걸 확인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9,828 이하인 확률이 얼마냐? 그리고 다시 정규분포로 바꿔주셔야겠죠. 여기서는 그냥 평균만 물어보잖아요. 얘 평균만 물어보잖아요. 둘을 곱해서 평균을 구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 문제처럼 얘를 바꾸면 이 확률 변수 y가 뭐 특정한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얼마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확률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이항분포 가지고 확률을 계산할 때에는 얘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하자 이렇게 한 거죠. 이걸 정규분포로 다시 바꾸라는 거예요. 그 1356번에서 나오는 거. 확률이 얼마? 그거 이항분포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0번 바꿀 거고 0.98? 확률? 이걸 정규분포로 바꿔서 어떻게 돼요? 9,800? 0.01을 곱하면 196이니까 14에서 이렇게 되네. 9,800의 표준 편차가 14이네로 바뀌겠죠? 결국은 표준 편차 2배 떨어지는 부분 이하일 확률이니까 얼마 돼요? 그럼 먼저 이렇게 여기다 9,800
몰라? 93828 이게 표준편 차이 2배만큼이다. 요 이하일 확률 얼마 되는 거야? 정답은? 5. 잠깐 쉬었다가 끝나봅시다.